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방향을 좀 달리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그것들에 관계된 그 장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는데 그 장소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쓴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개씩 이렇게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제일 마지막에 206번 서울흥이라고 돼 있어요. 서울흥. 네. 네, 이게 저기 고양시에 있는 그 조선시대 그 임금님들이 무덤이 네, 서쪽에 5개의 능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지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는 데는 지금 어디냐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하고 있죠? 190번에서 199번까지. 예, 그렇죠. 190번부터 199번까지 199번까지. 하고 네. 있어요. 그게 서울에서 그 위치로는 구로 치자면 어디에 해당이 돼요? 노원구, 중랑구. 예, 노원구하고 중랑구에 해당합니다. 중랑구. 예, 노원구하고 중랑구. 그러니까 서울의 가장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쪽에. 그래서 190번이 여기 지금 뭐로 나와 있어요? 쌍봉시, 예, 상동 시외버스 터미널이 190번이에요. 시외버스 터미널에 뭐를 놓은 거예요? 추워가지고? 구공탄. 예, 구공탄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상동 시외버스 터미널 하면은 항상 뭐를 연상하시냐면 구공탄, 난로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셔요. 자, 구공탄은 우리가 그냥 바로 말로 할 때는 구공이지만 실제로 그걸 숫자로 쓰면 구영 쓰면 되겠죠. 네. 근데 여기 구영 해서 구공탄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상공 시외버스 터미널 하면은 여기 가면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이 상공 시외버스 터미널은 그 어디로 가는 게 많이 있어요, 노선이? 경기도하고 네. 강원도. 지역을 얘기하면 강원도. 예, 강원도 쪽, 그리고 경기도 쪽. 이쪽이 많아요, 노선이. 우리 이제 이쪽 그 서해안 쪽으로 오는 노선은 좀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그 강원도, 또 경기도 북쪽, 이쪽으로 가는 그 노선들이 많거든요. 이 상공 시외버스 터미널이.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군부대가 거의 그 강원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군에 간 자녀들 또는 군에 간 그 뭐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 면회하려면 여기를 가서 여기 가서 시외버스 타고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이야 뭐 자가용들이 다 있으니까 거의 자차로 움직이지만 오래전에는 전부 다 이제 이런 거 이용을 했어야 되겠죠. 대중교통.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고 왕성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거의 사그라들었어요. 여기 완전히 이제는 그런 그 뭐랄까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초라해졌는데 어쨌든 여기가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이 몇 번이라고요? 190번. 예, 앞에 100자 붙여갖고 강북이기 때문에 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190번이에요. 자, 서울에 그러면은 강남도 90번이 있겠죠? 네. 강남은 어딜까요? 90번이? 중앙청사. 예, 강남에 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김포공항이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런 그 공항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그 김포공항보다도 이제 인천 국제공항이 이용을 하는데 그 김포에 가면 공항 그 청사가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에서 보면은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저쪽. 서쪽이죠, 서쪽. 그러니까 김포에서 조금 더 나가면 서해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쪽이에요. 그래서 그 서쪽에 있으니까 거기 지역이 무슨 구예요? 강서구. 그렇죠. 강서구죠, 강서구. 강서구 하면 또 떠오르는 거. 작년에 많이 문제됐던. 강서구청장? 예, 맞아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 그래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강서구에 이제 그 공항 그 성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공항과 관련된. 그럼 우리나라에서 항공과 관련된 회사 가장 메이저 2개를 얘기하면 어디예요? 대한항공하고 네, 그렇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격기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한 그런 나라의 격을 나타내는 그런 그 비행기 쓸 적에는 대한항공을 쓴단 말이에요. 아시아나 네.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위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비행기 항공 그런 계통에서 제일 처음 선두 주자가 대한항공이잖아요. 그 네. 이후에 이제 나타난 게 아시아나 아니면 이제 그 밖에 이제 뭐 소소한 그 항공사들이 생겨났지만 그래서 어쨌든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라든지 이런 항공회사들이 다 어디 쪽에 있냐면 강서구 쪽에 있어요. 강서구. 강서구에서 조금 더 가면 어디예요? 인천. 인천. 인천이죠, 인천.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가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90번은, 자, 번호로 90 하면은 우리가 그 구체번호를 떠올리라고 했어요, 해시태그로. 어떤 걸 떠올린다고요?
구공탄. 그렇죠. 구공탄을 구공탄. 생각하는 거죠. 그 구공탄. 자, 구공탄은 우리 지금 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가끔 음식점 중에도 구공탄에다가 뭐 부어주는 집들이 있어. 생선구이. 저기 연탄집, 연탄구이 뭐 해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포장마차 같은 데서도 일부러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네.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런 데서나 구공탄 쓸까? 지금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원도 좋아져서. 그래서 구공탄 하면은 옛날 향수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 하면서 약간 그런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터미널이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을 때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이 어떤 거예요? 고속버스 버스 터미널.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시외버스 하면은 어쩐지 조금 더 옛날 오래되고 향수가 있어요. 향수가 어려운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네. 얘가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니고 시외버스 터미널인데 여기 시설이 좀 뭐랄까 현대화되지 않아갖고 그 대합실이 추워요. 추운데 손님들 춥지 않게 좀 해야겠는데 그러자니 보일러를 막 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 그래서 거기다가 뭘 뗀 거예요? 구공탄을 뗐어요. 연탄을 뗐어요. 네, 이제 까만 그 구공탄 구멍이 9개 있는 그런 그 탄을 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90번인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1번은 어디예요? 여기 누가 갔을까요? 인시스보다 같은 거. 시습이라는 우린 한국의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습. 이 시습이 이름이 된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중국의 그 문헌 중에 아주 유명한 논어라고 하는 그 문헌에 나오는 글귀예요. 학이 시습지 부력 여로와. 자,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라 그런 뜻이에요. 논어에 그 나오는 문장인데 그 논어에 나오는 문장에 시습이라는 말이 나와요. 때를 따라서 익힌다. 때 시자하고 익힐 습자예요. 때때로 이렇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서 그 시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습을 이름에다가 자라고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동의 그런 저기를 갖고 있는 아주 천재성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세종이 굉장히 총애를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 세조하고 그 단종하고 이런 문제들에서 있어서 이 귀향을 가게 돼요. 귀향을 가는데 하여튼 뭐 누명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부여로 간다고 했어요. 네, 부여에 그 규암에서 조금 가면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게 은산인가? 무량산, 무량산. 내산에 있어요. 예. 거기가 은산이에요, 금범쌤? 외산이에요, 선생님. 아, 외산. 외산. 네, 맞아요. 외산. 외산. 네. 저도 그 제가 첫 초임지가 부여 부여에 네, 부여 고등학교는 아니고 부여에 들어가서 있는 학교인데 거기를 가려고 가가지고 그쪽에서 있을 때 부여 하면 이제 백제의 수도잖아요. 부여하고 공주가. 그래서 매년 그 10월이 되면 그 백제문화제를 해요. 백제문화제. 그때 이제 백제문화제 할 때 공주, 왕 이런 것들을 가장행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왕이라든지 왕비 뭐 이런 애들을 막 뽑아가지고 같이 이제 가장행렬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저기 행사하면서 거기 그 지금 얘기했던 외산 거기를 이제 외산. 갔대요. 무량사 그래서 그때 가봤는데 아무튼 거기 김시습이 거기에 저기 뭐야 와서 기거를 했던 곳이에요. 그때 왜 거기를 갔냐면 전에 말씀드렸죠. 거기 그냥 간 게 아니라 귀향 갔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 했어요? 191번. 91. 부여에 있으니까. 충남 부여에 891. 800? 91. 890 몇 번? 1번. 네, 1번이에요. 거기에 김시습이 뭐야 잘못해가지고 간 그런 걸로 897번. 여기 감옥에 gat힌 그런 형상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897번. 897번이잖아요. 구치소잖아요. 구치소. 무량사에 거기에 김시습이 그쪽으로 귀향을 간 거예요. 귀향 가거나 우리 감옥 가거나 이런 것도 여기 해시태그가 뭐예요? 구치소. 97번이잖아요. 구치소. 97. 그래서 그 부여에 있는 무량사. 무량사는 897번이라고 이거 전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 네. 혼동하셨어요. 여기 91번이라고 하니까 서울의 그 강북에서는 91번이에요. 네, 91층 높은 그 나무집. 거기에 김시습 산책로가 있다. 김시습이라는 그런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한 그런 거 그 동화가 뭐 있죠? 나무 위에 막 올라타고 막 이러는 거. 51층 나무집인가? 91층 나머지는 이제 그게 실제 책으로 나온 거고
그, 응. 그 이제 동화에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저기, 콩과 잭과 콩나물. 반죽콩, 아, 네, 데키와 콩나무. 예, 맞아.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잭과 콩나물 해가지고, 이게 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 어렸을 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음. 어쨌든 뭐 그렇게 타고 올라가서 91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김시습도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워낙 그 천재성이 있고 뭐 이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겠죠.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잭과 콩나물처럼 올라가서 그 책을 읽는 거예요. 91층. 그런데 실제로 실제라고 하긴 뭐하지만, 91층을 소재로 해가지고 쓴 그 애니메이션이 있다 그랬죠. 호주 그 앤디 그리피스가 지은 그런 책으로 이제 91층 그런 얘기를 전 시간에 들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91 하면은 우리가 해시태그를 갖는다라는 거 기억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91번은 김시습의 문화산책로예요. 그러니까 김시습이라고 하는 천재성이 있는 이분이 91층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한 걸 연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92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우리 네, 생선구이죠. 여기 지금 나온 사람 이 사람 누굴까요? 천상병. 천상병이라고 하는 음. 시인이에요. 천상병. 이게 작아갖고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맞아. 예, 예, 그렇죠. 굉장히 그 생긴 모양을 이렇게 얼굴 모습 보면 조금 어떤 때는 무섭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이게 전부 뭐랄까 고문당해갖고 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원래 생긴 모습 이렇게 처음에 생긴 용모도 이렇게 좀 준수하진 않은 편인데 뭐지 이 그런 전기 고문을 당해갖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여기 보면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술병. 술병 들고 있어요. 술을 이제 안 마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의 뭐, 아팠어. 술에 의지한다고 할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시가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귀천이라고.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귀천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는데, 제가 천상병 시인 테마공원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192번. 192번. 92번이에요. 천상병 시인은 뭘 좋아해요? 생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해서 좋아해요. 생선구이죠. 비슷하게 지금 생선구이도 먹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렸을까요? AI. AI. 이거 그린 거예요. AI. 천상병 시인이 이렇게 생선구이 드시는 모양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여기 생선 넣고. 자, 그래서 여기 천상병 그 시인 테마공원이 몇 번이라고요? 192번. 네, 192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귀천이라는 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 다시.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자세히 읽어보면은 천상병 시인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아까 그 전기고문을 당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전기고문 당한 사건이 이 고객님 사건이래요. 아마 좀 정신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요것까지 제가 못 찾아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 고문을 심하게 당하죠. 이실직고 해라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당하고서 이분이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나올까?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오늘 할 때 그렇게 안 해놨나? 예, 그러면 예, 예.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아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또 천상병 시인 테마공원이 몇 번이라고요? 192번. 19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3번이에요. 자, 여기 193번은 당구개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구개역은 그 서울에 그 지하철 그 4호선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이 당구개, 여기 누가 갔을까요? 고3 고3 학생들이 학생들. 이제 수능 끝나고 가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평상시에도 갈 수 있겠죠. 가서 마지막 역에서 종착역에서 내려요. 선생님이 다 내리라고 해갖고 아이들이 인솔하고 어디로 갈까요? 이제 고3 아이들이 고산지대. 가고 고산지대. 고산지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에 내려서. 그래서 당구개역이 바로 고3들이 많이 간 그런 데요. 그래서 93번, 193번이에요. 당고개는 저는 이제 이 당자가 붙어 있어서 당자 하면 제게 뭐 무당 뭐 이런 약간 그런 걸 연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당고라고 하는 농기구가 있었대요, 예전에. 근데 그런 농기구를 이 지역에서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갖고 당고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또 이런 그 무당이라든지 그 토속신앙들이 많이 모여 있어갖고 이 이름이 붙여진 건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런 당고라고 하는 그런 그 농기구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94번은 여기서 누가 뭐를 할까요? 원자력병원. 그러네요. 원자력병원 의사들이 의사들이. 네, 막 원자력병원이니까 되게 암 환자들이 많이 오겠죠. 네. 저기 하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어요. 의사들이. 그래서 나중에 스트레스를 푸느라고 뭘 해요? 하트를 쳐요. 하투를 쳐요. 하투. 그래서 하투에서 구사하는 여러 가지 뭐 좋은 펜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막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원자력병원 의사들이 막 하투를 쳐요. 구사. 이쪽 강남에서는 어디였어요? 강남에서는 누가 하투 칠까요? 스님들이요. 네, 스님들이. 절이 뭐예요? 개화산의 약사사. 개화산 약사사라고 하는 절이었었어요. 네, 거기서 스님들이 막 울통벗고 하트 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원자력병원 의사들이 환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막 하트를 쳐요. 자, 그 다음에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기억을 하세요. 이 번호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랄까 꼬리가 9개가 달린 여우가 말이야 총을 막 쏴요. 사격을 해요. 어디예요? 태릉 선수촌이에요. 태릉 선수촌이 그래서 몇 번이에요? 99번.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그러니까 네. 꼬리가 9개니까 구죠, 구. 우리가 네. 저기 여우 얘기할 때 구미호 얘기 많이 하죠. 구미호. 네. 네. 그때 미자가 꼬리잖아요. 구미호 네. 가운데 미를 빼버리면 뭐예요? 구호. 구호가 되잖아요. 구호. 그러니까 구미호를 그냥 간단하게 구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변신해갖고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사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김종문 선수처럼 막 사격 연습을 해요. 변신을 해가지고. 여우는 변신 못하는 거 없잖아요. 막 여러 가지 네.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육군 사관학교인데 네,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막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아플까요? 근육이 아파요. 근육이 아파요. 근육은 이게 번호로 얘기하면 몇 번이에요? 96번. 네, 96하고 96하고 근육하고 발음이 약간 비슷하죠? 네. 예, 그래서 96, 근육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훈련 받아서 근육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 근육을 진정시키느라고 뭘 발라요? 악마크림. 네, 악마크림 뿌리고 발라요. 악마크림 뿌리고.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196번. 네, 96번이에요. 공군 사관학교는 몇 번일까요? 공사. 공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간단하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공사. 공사라고 하잖아요. 공사. 네. 공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시태그로 몇 번이에요? 4번. 4번인 거예요. 4번. 공사. 네. 그래서 그 충북에 가면은 공군 사관학교 실제 건물이 있어요. 거기가 공군 사관학교가 청주에 있는데 그 공군 사관학교 그 앞에 704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4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육군 사관학교 얘기했는데 이제 공군 사관학교도 잠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육군 사관학교는 사실은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해시태그로는 뭐예요? 몇 번이에요? 64번. 이것도 헷갈리겠다. 64. 그죠? 육사. 4번이에요. 육사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여기는 육군 사관학교지만 육사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사관학교. 근육이 아파가지고 막 그 마사지 크림 발랐어요? 음. 무슨 크림? 악마크림. 악마 크림 96을 발랐어요. 그래서 여기 육군 사관학교, 실제 육군 사관학교는 노원구 그쪽에 있는데 거기 있는 장소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196번이라는 얘기예요. 196번. 예.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번이에요. 97이에요. 97. 구치소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이제 해시태그를 하면. 여기 지금 구치소가 사려졌는데, 여기는 이제 굿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굿은 막 이렇게 도심지에서 못하고 이렇게 산속으로 막 들어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지금, 봉화산 근린공원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굿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굿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사기굿을 한 거예요. 돈 엄청 들여서 병 낫게 해준다 해서 했는데 다 도루묵이었어요. 소용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굿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옥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봉화산 근린공원이 이제 구치소 해갖고 197번이라고 했어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게 뭔가 그럴 텐데 이제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북판을 벌였어요. 마무리 역사 역사문화공원. 여기 봉화산 근린공원이랑 얘랑 조금 착각하기 쉬워요. 망우리 그 문화공원하고 같은 공원인데 어쨌든 여기 망우리는 몇 번이라고요? 198번. 98번이요. 북판을 벌였어요. 여기도 구탄과 관계 있으니까 더 혼동이 되거든요. 예, 북판을 벌였어요. 예, 망우가 근심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저기 이성계가
이렇게 정하고서, 수도를 정하고서 여러 가지 근심을 잊게 됐다 해서 거기를 마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북판을 벌인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나라가 잘 되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198번. 198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자, 아이스크림을 먹은 곳이 있어요. 용마, 용마 폭포공원. 폭포공원. 예, 용마 폭포공원. 폭포공원. 이 폭포인데 이게 자연이 생긴 게 아니라 인공으로 조성된 그런 공원, 폭포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동양에서, 아시아, 뭐 이쪽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폭포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가보면 이게 암벽 등반이죠. 네. 암벽 등반하는 시설이 돼 있어갖고, 서울 사는 사람들은 많이 이쪽을 가서, 이런 훈련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웅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뭘 먹는다고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여기 보면 동양 최대의 인공 폭포라고 지금 되어 있죠. 소리 안 들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지금 나오는데, 제가 아까 공유할 때 소리를 공유를 안 했나? 지금 그게 안 들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저 블로그 들어가셔서 보시고,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갖고,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잘못 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다시 돌아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